중요하다. 이 친구는 얘들아 박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도 박스 쓰지 말고 그대로 답 추론해 나가는 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박스가 쓰레기 같아요. 박스랑 문제 풀지 않을 거고, 사실상 너희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만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풍덕고랑 이제 홍천고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얘에 대해서 한 번만 이해를 해봅시다. 잘 들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1부터 n까지 총 몇 개? n개의 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았더니 3개의 공을 뽑았더니 연속된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 표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보자면 내가 연속이 아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순열에서 어떠한 유형과 같을까? 순열의 유형이 3개밖에 없었잖니 얘들아. 그치? 이유타는 색칠하기. 누구 하나 남아있어? 뭐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웃하지 않는이 남아있잖아. 이게 이웃하지 않는이란 표현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얘들아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말 표현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너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해주면 안 될까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인지하자라는 거냐면 내가 1부터 n까지의 숫자들이 쭉 적혀 있잖아. 그거를 다 같은 동그라미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다 같은 동그라미인데 내가 3개의 숫자만 색칠을 해서 바깥에 뽑아 놓겠다는 거지. 다음과 같이. 그럼 내가 3개의 숫자만 색칠해서 바깥에 뽑아놨으니까 요 밑에는 공이 몇 개 남아있을 거야 이제? 총? 그치, n-3개의 공이 남아있을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웃하지 않는 에 대해서 표현해보자면 비늘자로 얘기해보자. 내가 4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늘자가 8개가 있다고 보자. 내가 다음같이 비늘자 8개에 4명이 앉을 건데 4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고 싶어. 그럼 이 4명이 맨 처음 가서 하는 게 뭐야? 자기 의자 끌고 뒤에 나와 있는 거지. 자기가 의자 끌고 나와 있어서 내가 다음같이 그렇다면 비늘자가 몇 개 남아 있겠어요? 그대로? 4개의 비늘자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잖아. 근데 이웃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들 사이에는 뭐가 필요한 거지? 비늘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4명이 어디로 들어와요? 공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앉으면 옆에 비늘자가 있으니까 이웃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나한테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인간, 네 번째 인간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첫 번째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야? 5개야. 오케이, 썼어. 그래서 얘 여기에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머지 인간은 선택지가 몇 개인 거야? 4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든. 이거를 그대로 저게 적용해 보자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있어. 이 숫자가 이웃하고 싶지 않아. 그럼 자기 옆에 뭐가 있으면 돼? 그냥 돌멩이들이 있으면 되거든. 맞니? 그래서 그럼 이 첫 번째 색칠된 숫자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총 몇 개의 공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얘보다 하나 많은 n-2개의 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n-2개의 선택지를 갖죠. 되니?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확히는 뭐냐면 얘네들끼리 구분이 되니 안 되니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누가 선택권을 먼저 갖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배열해도 똑같단 말이야. 즉 총 몇 개의 공간에서 n-2개의 공간에서 몇 개를 뽑아버리면 돼? 3개를 뽑아버리면 돼.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끝났어요. 이렇게 문제가 끝난다. 가나다처럼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얘들아 되게 병신 같은 추론이야 저게. 왜 그러냐? 봐봐. 내가 여기에서 아무 공간이나 뽑아볼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풍덕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냥 이렇게 똑같은 말표인데 여기 숫자가 적혀서 나왔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그럼 너희가 지금 하시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어. 그럼 그냥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10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색칠된 공 몇 개? 색칠된 공 3개 빼놓고 그냥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냥 공 몇 개 있어요? 그냥 공 7개 있어. 얘들아 이거 11번이었어. 길러 아니야. 그냥 맞춰야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 이제 공간이 몇 개 만들어져? 8개의 공간이 만들어지잖아. 나 그 8개의 공간에서 3개의 공간을 뽑아보자고. 그래서 내가 나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나서 맨 처음부터 숫자를 부여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뽑은 3개의 숫자는 1, 4, 7이었던 거야. 얘네 이웃할 수 있니? 없다고. 사이사이에 다른 공 하나씩이 숫자였기 때문에. 알겠어? 이렇게 인지해 나가자라는 문제 패턴인 거야. 그래서 얘도 그냥 n-2c 3이구나 라고 풀어나가는데 이 친구의 정확한 방식은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라는 게 사실 고3의 아이디어인데 너희한테 고1 레벨로 설명하려면 얘들아 얘는 빈 의자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 빈 의자 자체가 일단 중복 조합이야. 알겠니?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인지하셔야 된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내가 만약에 이게 20개로 바뀌어. 20개로 바뀌고 여기서 5개 숫자를 뽑을 거야. 근데 연속되지 않고 싶어. 그럼 애들 이거 너희 절대 못 쓰거든. 그치? 정확히 절대 못 써. 존나 많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뽑아놓은 색칠된 공이 몇 개 있었다는 거야? 5개의 공을 뽑아놨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몇 개의 공 나열돼 있겠어? 15개. 그 15개의 애들. 공간은 몇 개야? 16개의 공간 아니야? 그 16개의 공간에서 몇 개를 뽑아주시면 돼? 얘네들이 들어갈 5개의 공간 뽑아주시면 문제가 끝난다고. 알겠니? 이 가나다 추론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정답만 적어놓으세요. 대신에 너희 내신 때 이거 못하면 나 소리 지른다. 장현쌤이 소리 질렀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애들한테. 그때 너희한테 했던 지금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다. 제대로 똑바로 기억해놔. 알겠지? 본인이 이거에 대한 추론이 힘들어. 갖고 와. 쉬는 시간에 갖고 와서 질문해. 괜찮으니까. 응? 최대한 다 질문해놓고 불편 없이 가져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동생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쌤한테 한 번이라도 경우의 수 수업을 들어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지 않아요. 경우의 수가 얘들아 빨리 푸는 잘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쉽거든. 몇 개 곱하고 몇 개 더하고 몇 개 빼면 끝나. 근데 그 더하고 곱하고의 순서를 정확하게 추론해 나갈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이란 말이야. 말뜻 하나하나에 걸고 넘어져야 돼. 수학은 독서다 얘들아. 독서라고. 이유 없는 말을 주지 않는다. 정확히 이해해. 알겠지? 자, 이틀 동안 진행하는 어느 축제에 모두 5개의 팀이 참여해서 공연할 거야. 2팀 이상 공연하도록 5개의 팀의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존나 간단해. 잘 들어. 너희가 5개의 팀이 어쨌든 공연을 할 거야. 맞니? 그냥 사고자치 이렇게 하는 거야. 순서가 1, 2, 3, 4, 5까지 있지 않겠니? 그냥 5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이거 몇 팩토리얼일 거야? 5 팩토리얼일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발생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내가 첫째 날 몇 팀이 공연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몇 팀 이상 해야 돼? 그럼 2팀, 3팀 또는 3팀, 2팀. 그럼 너희가 여기서 자르던가 여기서 자르던가 두 가지겠네. 끝났다라는 거야. 사고를 틀어. 어차피 5명 배열할 거야. 나는 잘리는 순간만 인지하면 문제가 끝날 수 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에이, 너가 풀어. 재미없어. 이 문제는 출제가 꽤나 많이 되었고 올해 마플 시너지에도 다시 들어와 있는 문항인데 정말 유명하죠. 1학년이 2마리, 2학년이 2마리, 3학년이 2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런 문제들 풀 때 있잖아. 한 가지만 더 유의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내가 도형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잖아. 6개가 쭉 깔려 있는 도형. 그럼 매번 인지해라.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친구들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데 대칭성. 혹여나 내가 대칭성을 쓸 수 있다면 케이스 분할 하나가 줄어들 수 있거든. 곱하기로만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잘 인지하면서 갑시다.
내가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좀 그냥 지나가 주시면 안 될까요? 수시 사람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어디서 수업하든 클락션이 울리네. 혹시 집이 진짜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있니? 그러니까 여윳돈이 좀 많아가지고 남아 돈다. 그럼 여쪽에 건물 하나만 사서 10년만 빌려주면 안 될까? 조금 큰 건물 쪽으로 사가지고 나 우리 10년만 빌려주라. 어, 내가 그럼 10년 뒤에 꼭 빠질게. 사서 줄 테니까.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연수입이 한 1조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그냥 이유 없이 다 고용해 주자.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돈은 주자. 알겠니? 조금의 1조는 했을 거 아니야. 너무 도둑놈 새끼인가요? 나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 그래서 내가 자녀를 여기서 키우게 돼. 근데 걔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내가 아직 강사야. 그럼 애들 분명히 얘기할 거든. 야, 제 아빠 차승현님. 내가 이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너희 나이 때 애를 키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떤 미친 새끼가 수학학원 어디 다녀? 근데 그걸 숨기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배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웬걸 교재에 떡하니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친구가 야, 얘 아빠 차승현님. 성이 다른데 어떻게 아빠야? 그럴 수도 있겠네. 가능하긴 하네. 그래서 갑자기 애가 와서 한 애가 얘기를 하는 거야. 쌤 누구 아빠라며? 뭐라고? 쌤 누구 아빠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아니었어요? 애들이 다 그러던데. 야, 얘들아, 내가 너희 지역에서 그렇게 안 유명하진 않아 이제. 그러니까 웬만해서 내신 한 번 끝나고 나면 내가 꽤나 많이 유명해지거든. 너희 쌤이랑 걸어 다녀 보면 예상보다 나 지나다니면서 인사 많이 받아. 오늘도 밥 먹으러 가면서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움직여도 웬만해서 많이 받고 뭐 심할 때는 조교 쌤들이랑 한 번씩 밥 먹으러 갈 때 한 11번 받아.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학생들 다 여기 있잖아. 어쨌든 나를 거쳐간 애들이 벌써 한 4, 5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잖아 다. 그래서 애들이 인사를 꽤나 많이 하는데 야, 아빠는 좀 선 넘지 않았냐? 삼촌이면 몰라도 님들아 저 31예요. 너희 몇 살이세요? 응? 너희 몇 살이야? 몇 살이냐? 17이냐? 그럼 난 고딩 엄빠가 아니라 중딩 엄빠에 나왔겠지. 말이 안 돼. 자 어쨌든 여기에서 2학년 아이들은 어디에 앉는데? 존나 까다로워. 사각 의자에만 앉아야 돼. 엉덩이가 네모야. 근데 사각 의자에만 앉을 건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2학년이 앉던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존나 달려가가지고 의자에다가 2학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라고 우선. 스티커 다 붙여놓고 나서 이제 1학년들 오면 1학년 스티커에만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머릿속에서 사고가 조금 편해지는데 어쨌든 1학년 스티커 몇 개? 2개. 2학년 스티커 몇 개? 2개. 3학년 스티커 몇 개? 2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잖아. 맞니? 그럼 듣고 있는 거지. 다 같이 이제 붙어 있게 될 건데 그러면 1학년의 선택지가 몇 개야? 2개야. 2학년도 2개야. 3학년도 2개야.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2의 세제곱을 나중에 곱할 거야. 스티커만 붙이면 돼. 알겠니?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데 봐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2학년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2학년 엉덩이가 네모인 아이들 2학년 이렇게 앉을 거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아있는 모형에 대해서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사실 둘이 무슨 모형이라는 거야? 대칭형 모형이라는 거야. 그럼 나 이 새끼 하나만 찾고 곱하기 몇 때리죠? 곱하기 2를 때리자라고 생각하고 얘는 케이스가 없었던 거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빠르게 추론하시고 나서 둘이 같은 모형이었으니까 얘네 이제 생각해보자. 1학년, 3학년 둘 중에 하나가 와야겠지? 왜? 3학년, 3학년 오면 안 되고 1학년이랑 오면 안 되니까 1, 3일까 3일일까? 둘 다 되겠지. 1, 3일까 3일일까? 둘 다 되겠지. 그럼 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 곱하기 2 하고 문제가 끝나는 거지. 되니? 여기에는 여기 핵심이지. 너 여기다 3학년 박아. 양옆에 누구 데려와야 돼?
양옆에 1학년 와야 되지. 그럼 여기 알아서 3학년이네. 얘만 결정한 순간 끝난다고. 니들이 여기다 1학년 박으면 얘 1학년. 여기다 3학년 박으면 얘 3학년. 그럼 몇 가지인 거야? 그냥 두 가지였던 거야. 그래서 2 주시면 된다고. 근데 케이스가 두 개였으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맛있죠? 야,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약간 뇌를 사용해 나가면 약간 근질근질하면서 조금 말랑말랑해지면서 좀 기분 좋아지는 문제들인데 친구를 만지라는 게 아니라 너 팩트 한번 맞아볼래? 너네 팩트라는 말 모르지? 너가 알고 있는 팩트는 사실 뭐 이런 거밖에 없지. 그렇지? 정상이야. 넌 알아, 건준아? 팩트가 뭔데? 얼굴에 바르는 거. 오, 너 어떻게 알아요? 너 하고 다녀? 왜 할 수도 있지. 그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 너 왜 비웃어요? 저게 팩트한 얼굴이라고 막 이런 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다음 같이 이제 나오는데 내가 어쨌든 간에 막 미친 듯이 막 배열하고 막 여자들 막 넣고 싶은데 남자애들끼리는 무조건 몇 명씩 있어야 돼? 짝수명씩 있어야 되지. 그러면 시작과 함께 두 명씩 묶어줘. 자, 이제 이 공간들에다가 누굴 배치하면 돼? 공간들에다가 여자애들을 배치해버리면 남자는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어. 어디에 들어오든 간에. 그러면 내가 이제 총 몇 개의 공간에서 7개의 공간에서 몇 명의 여자애들을 넣는 거야? 2명의 여자애들 넣는 거니까 7 곱하기 6이 뜰 거고 그럼 이제 여자애들 배열하는 거 끝났잖아. 근데 남자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니? 매 한 가지야? 네, 남자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12명의 남자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몇 팩토리얼 되는 거야? 12팩토리얼 되는 거야. 그래서 11팩이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라지 n은 몇이다? 42다. 이런 게 케이스입니다.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인간과 모르는 인간의 속도가 너무 차이가 커. 그럼 너희는 아는 인간 쪽에 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제발 아는 인간으로 삽시다. 경우의 수가 이래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냥 딸깍하고 문제가 끝나잖아 사실상. 근데 경우의 수에서 제일 빡센 게 뭐냐면 케이스 분할이 안 돼. 그러니까 케이스 분할을 했는데 그 케이스 분할도 짜증이 나. 한 번씩 본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 문제를 푸는데 시험장 안에서 진짜야? 뭐 이러면서 이거 다 세야 돼? 진짜?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는 보통 본인이 잘못된 게 맞아. 진짜야? 이거 다 해야 돼? 그 아닐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너희랑 나랑 시험지 풀어보면 조금의 차이가 좀 발생하잖아요. 뭐 이제는 몇 명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쌤이랑 비슷한 관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소형화가 좀 됐죠. 되게 뿌듯해요. 보고 있으면 시험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봤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보통 너희는 나한테 역으로 질문하잖아요. 뭘 보셨나요? 뭘 봤나요? 그래서 네 얼굴 막 이럴 수 없잖아. 근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 서술형의 정답이 만대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홍천고 정답이 3만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얘들아 스스로한테 대한 믿음이 존나 흔들려. 진짜야? 너 3만이야? 3만이 넘는다고 막 3만 8,200 몇십.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면 솔직히 너희가 선택지를 딱 봐. 난 3만대가 나왔는데 선택지가 100대야. 그러면 그냥 내가 존나 잘못 풀었으면 인지하잖아. 아, 그럴 리가 없네.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풀 텐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서술형에서는 진짜 흔들리거든. 그래서 서술형 킬러가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거는 무언가 놓쳤을까 봐. 꼼꼼함. 아니라 경우의 수의 궁극적인 경지까지 올랐을 때는 뭐냐면 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문제 이렇게 풀고 나서 아, 끝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하나 포인트들을 다 정말 이때만큼은 본인이 되게 나는 깐깐한 인간이야 라고 리마인드 해주는 게 좋아. 모든 말을 다 체크했어 라고. 근데 그 체크하는 것도 사실 짬이거든. 몇 번이고 해봤어야지 내가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순간이 항상 있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럼 그 다음부터 천천히 슬로우 다운을 하거든. 경우의 수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아, 너희가 지금 풀고 있는 2차 함수나 2차 방식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시간이 안 걸리는 아이야. 경우의 수가 왜 고3 단원이었겠니? 킬러로 사용할 수 있기에. 실제로 수능에서 12케이스까지 분할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에. 케이스가 1번 케이스부터 12번 케이스까지 있어요. 다 찾아서 단 하나도 틀리지 말아야 되고 다 더해야 됩니다. 물론 좀 더 지능적인 인간을 그 6케이스로 줄여서 문제를 풀지만 시험장에서 그게 될까? 그럼 뭐 대수특강 듣는 친구들도 이번에 한번 풀어봤잖아요. 정답 457? 수능인데 내 정답이 457이야. 모의고사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숫자거든? 믿음이 있냐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레벨까지 좀 올라가자라는 거고. 이번 항은 진짜 존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되어 왔고 21년도에 나왔는데 매년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상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학교는 얘를 학교 프린트에 넣었었습니다. 수지 지역에 있는 전 학교가 다 학교 프린트에서 사용을 했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같이 뭐 11, 12, 13, 14, 15, 16, 1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에다 번호를 매겨 놓은 상태고 앞에 23, 24, 25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고라는 얘기를 해. 그럼 너희 입장에서는 얘가 24 이상이면 24랑 누구밖에 없어? 25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되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지? 손톱에 이게 없어. 알겠지? 여기 있어. 다음같이 이제 나와주는 상태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래. 14 이하야. 몇 개야? 4개야.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케이스 분할을 최대한 적게 하고 싶을 텐데 누구로 갈래? A의 자리로 가자라는 거지. 케이스가 몇 개일 거니까. 2개일 거니까. 이거를 이제 가해서 확인을 하시고 나 5명의 학생 중 어느 두 학생도 번호 차이가 1이 아니다. 양옆에 앉을 수 없다. 그치? 다 5명의 학생 중 어느 두 학생도 좌석번의 차이가 10이 아니다. 앞뒤로 이웃할 수 없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해석이 됐는데 이웃하지 않은 문제 케이스는 너희가 일렬로 나열하는 아이라면 공간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일렬로 나열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지. 도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내가 도형적으로 봐야 되니까 첫 번째로 얘한테 A를 줘보자라는 거야. 다음과 같이. 되니? 그래서 첫 번째로 얘한테 A를 줘버리게 된다면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은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되니까 A가 너무 중간에 들어왔어. 너무 많은 자리를 줄여버린다. 그럼 생각해보면 내가 나머지 4명의 인간을 뒤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자리만을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4자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4자리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밖에 없고 2개밖에 없고 그럼 B의 선택지는 2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B 이렇게 넣어버린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3팩토리얼로 문제가 끝나버려서 얘는 12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지. 됐나? 나머지 친구들도 앉아야 돼요. 서 있게 하지 맙시다. 5명의 친구들 앉아야 되니까. 그치? 사실 그런 표현은 마차 달려갈 때가 제일 재밌긴 한데 자 이번에는 A를 엿다 주자. A를 엿다 주면 내가 여기에 못 앉고 여기에도 못 앉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건 뭐냐면 내가 23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하자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조건 써야만 해. 왜일까? 내가 만약에 23을 안 쓰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이런 합리적인 추론 해보자고. 23을 안 써. 그럼 앞줄에 몇 명 앉아야 돼? 앞줄에 4명 앉아야 되거든. 근데 앞줄에 4명이 앉으려면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잖아. 11, 13, 15, 17에 무조건 4명이 앉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내가 누굴 못 써? 10.
5를 쓸 수가 없네. 아니? 그럼 나는 무조건 누구 한 명을 사람 한 명을 어디에 앉혀야만 한다? 23에 앉혀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뒤에 4명을 배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뒤에 4명을 배열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누군가 앉을게요 라고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들아 제발 자리부터 먼저 배치하렴. 그러니까 내가 쓸 자리만 먼저 확정을 지으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뒤에 이제 자리 5개 있잖아. 그 자리 중에 어디 자리를 쓸 줄 아니?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쓸 자리입니다 라고 사용 가능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라고 얼른 가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애들이 도착을 하면 사용 가능에만 가서 앉아야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나 여기 사용 가능 쓸 거야. 그런데 둘 중에 몇 개만 쓸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둘 중에 몇 개만 쓸 수 있어? 하나만 쓸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쓰겠다라고 하면 나 이렇게 쓸게 사용 가능을 붙여놓으라고. 자 그럼 이제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이제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2가지라고. 그래서 너희가 이거 맨 처음 시작할 때 3가지 이러면 난리가 나요. 선생님 3개였으니까 3가지 아니에요? 이게 왜 달라질까? B가 여기 왔을 때랑 케이스가 달라져. 쓸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알겠니?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B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2가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14 이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몇 명을 배열해 주시면 됩니까? 3명을 배열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2가지의 케이스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됐니? 멍 때리지 말고 열심히 풀어봐. 경우의 수는 몇 번을 반복해도 좋고 솔직한 얘기로서 경우의 수는 많이 풀수록 좋아. 그래서 시간이 될 때 방학 동안에 경우의 수를 좀 많이 풀어보렴. 지금 시기에 특히나 진도를 나갔을 때 몰아서 풀어봐. 시중 자료가 필요하면 얘기를 하시고 시중 자료가 필요하면 보통 밑에 내려가서 사는 게 맞는 얘기고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뭐 고쟁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사서 쭉 한번 풀어보세요. 악랄할 겁니다. 정말 짜증나는 문제들은. 정말 너희가 악랄한 걸 만나고 싶다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준비해 줄게요. 들어올 겁니다. 나 확통 줄 거예요. 확률 시험지 줄 겁니다. 그래서 확률 시험지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꽤나 미친놈들이 많거든. 중복조합이나 중복수이나 이러한 친구들. 거기 레벨까지를 다 버텨내시면 1학년권 정말 잘하는데 이 경우의 수를 타고난 아이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2년 연속으로 타고난 아이를 내가 2명을 봤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수지에서 가르치면서 수지고 쌤 첫 해에 있던 수지고 여자아이 3명 봤구나. 수지고 여자아이가 전교 한 5등 안에서 항상 수학에 놀았던 아이인데 그 친구가 타고났었어요. 존나 잘했습니다. 진짜 맨 처음 왔을 때부터 확통 마스터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숙제 주면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아이가 왔었고 작년 수지고 전교 1등. 걔가 확통을 좀 타고났습니다. 수학을 그냥 타고났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5, 1등급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4% 1등급이니까 되게 귀합니다. 2년 내내 수학 4% 1등급은.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수학에 재능이 있었죠. 그러니까 걔는 모든 과목을 잘했던 것 같아요. 수학에선. 확통도 잘했고 무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바로 캐치가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거 멈춰보라고. 그건가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이제 가요. 시험 전날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만큼 뭉텅이 들고 와서 다다다다다 질문하고 갑니다. 존나 힘들어요. 걔가 질문하러 오면 나도 긴장해요. 왜냐면 걔가 질문한 문제들이 다 빡세거든. 사고 자체가 나랑 비슷한 아이였고 지금 현재 수지고 전교 1등. 그 여자아이가 근데 셋 다 여자인데요. 걔가 경우의 수를 타고났습니다. 이유는 단 한 번도 놓치질 않아요. 문제에서 꼬아낸 무언가들 있잖아. 그럼 놓칠 만한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면서 혼자 낄낄대고 있거든 뒤에서. 이거 틀린다. 하고 나서 개시험지를 쓱 지나가면 거기에 적어놔요. 이거 실수 체크를 해놓고 있어요. 이미 시험지에서. 그러니까 문제 읽자마자 그걸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실수할 수 있음을. 그래서 걔가 경우의 수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한 식으로 이제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했던 아이는 정말 나처럼 사고 자체를 바꿔버리는 케이스를 잘했고 그 두 번째 아이는 그냥 잘했고 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풀어나가서 뭐 비합리적으로 풀더라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답을 도출해내는 아이였어. 정말 꼼꼼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첫 번째 아이는 재능. 이건 맞아. 어쩔 수 없어. 과거를 준비했고 영재고를 준비했어. 수리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었을 정도의 실력이니까 경희 한의대나 이런 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었으니까 정말 수학적인 타고난 아이였고 그 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노력. 정말 많이 풀어본 거야. 정말 많이 풀어봐서 내가 언터처블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려놓은 거야 스스로가. 그걸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요 그 친구들. 자기가 약한 파트들. 그러니까 걔가 진도를 다 뺐지 당연히. 몇 번이고 봤어. 근데 방학 때가 되면 나한테 혼자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료가 있나요? 미래의 자료들에 대해서. 그럼 나는 보통 주거든. 내 성격상 안 주지 않아. 꺼져 막 이러지 않아. 좀 문제는 그걸 다 풀어와. 다 풀어오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를 물어봐. 그런 아이들이 너희와 내신을 같이 할 거야. 심지어 쌤이 말하는 그 수지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이 4% 이내야. 10%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살아.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멋진 아이지. 근데 그런 애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있다. 이 중에서도 생길 거고. 이 중에서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된다면 학교에서 유명해질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아마도 유명해지는 어른이 될 겁니다. 그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원래 키우고 있던 아이들인데 새로운 아이들한테 지지 마라. 그것만큼 그렇게 열받는 게 없다. 알겠니? 그 전에 완벽하게 해놔. 해야만 하니까 지금 사고하는 과정들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방식을 계속 연습을 해봐. 그래야지 잘 있게 돼. 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치? 답을 알고 푸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한 문제 읽어가면서 문장 분석을 하라고. 너희가 얘네랑 대화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교육적 문제들이랑. 말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니? 조금은 더 열심히 하자. 2월달에 좀 축축 처지는 거 아는데 얘들아 곧 실전이다. 간담회가 시작됐음이 그걸 뜻한다. 너희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정신 차리고 합시다. 이 문제 이제 올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항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게 된다면 되게 무서운 동네에서 살고 있는 무언가처럼 보이는데 내가 여기에 따라서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객실 중에서 서로 다른 한 객실 숙박하는 경우 A, B, C를 포함한 5명의 관객이 그럼 애들 이런 표현에서 너희가 깜짝이야. 이런 표현에서 너희가 인지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A, B, C만을 말했지만 사람이 사실 몇 명이 더 있어요? 2명이 있어요. 존나 무섭죠? 2명이 더 있어요. 걔네들을 놓치는 순간 실수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 2명을 언젠가 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해놓고 가라고. 실수 나온다고. 야 그럼 2명은 야외 지침이에요? 복불복 걸렸어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체크하면서 머릿속에서 넘어가시고 이제 어쨌든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밑에 조건들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5명의 관광객 중 어느 관광객도 객실 번호가 102번, 204번에는 숙박하지 않는다. 과거에 사고가 났었던 객실인가 보죠.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을 건데 근데 이건 도형에서 이미 보여줬거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니까 순열이잖아. 내가 숫자 나열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일련적이지 않다는 거야. 일자가 아니라 무슨 모형으로 나왔으니까 도형적인 아이디어로 등장했으니까 그럼 내가 도형이라고 인지한다면 머릿속에서 바로 뭘 사용할 거라는 인지가 있어야 돼. 그치, 대칭성을 쓸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나마 내가 대칭성을 써야 횟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알겠니? 그럼 내가 대칭성을 쓸 거라고 인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밑에 나 조건을 봅시다.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 차이는 1 또는 100이다. 앞에 문항이랑 되게 비슷하죠. 걔는 1이 아니거나 10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번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얘네 둘이 100 차이거든. 얘네 둘이 1 차이거든. 그럼 이 말 표현은 너희한테 이제 뭐 하자? A와 B가 뭐 하자? 이웃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고. 되니? 그럼 내가 A와 B가 이웃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의 번호 차이는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4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를 뜻하는 거야? 한 라인에 들어올 수 없다.
100 차이라는 건 뭐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어떠한 식의 대칭성을 써야 되냐라는 건데, 사실 얘는 두 가지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위아래로 봐도 괜찮고, 사실 얘가 이렇게 보면 얘들아, 이거 그거 아니야? 짜릿지 않아요? 예전에 조금 유명했다. 이게 점대칭이에요. 180도 회전에 대한 얘기라고. 그럼 내가 A라는 새끼를 여기 이렇게 박는 거 4개를 찾으면 곱하기 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곱하기 2를 통해서 그냥 한 방에 찾아 나갈 수 있다고.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만 보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가볼게 라는 거야. 잘 들어 이제. 내가 A를 여기다 박아. 맞니? 그럼 B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어디야? 무조건 여기지. 그치? 그럼 C의 선택지가 몇 가지니? C의 선택지가 3가지가 될 거야. 하나, 둘, 셋. 같은 라인에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웃할 수 없었으니까. 다음으로 가자. A야. 자, B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몇 곳이야? 2곳이야. 그치? 그런데 얘들아, 이런 생각도 갖고 있으면 좋아. B가 어디에 들어오든 C가 들어올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못 준다. 왜? 어차피 C는 A랑 이웃 못한다며. 근데 B는 어디에만 들어온대? 이웃하는 데만 들어온다며. 그러면 가지수에 영향을 안 주겠지. 그럼 B가 들어올 수 있는 건 2가지, C가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라고. 다음으로 A라는 새끼가 일로 들어와. 또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야. C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C 그냥 몇 개겠어? 하나, 둘, 셋, 넷. 근데 B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2 곱하기 4. 됐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A라는 친구에 대해서 보자. 또다시.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 A 입장에서 C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몇 개야? 하나, 둘, 3개지. 근데 B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네. 그럼 3 곱하기 뭐야? 2라는 거야. 자, 나 이거 다 더해 주신 다음에 이제 곱하기 몇 줘야 돼? 대칭성이었으니까 2를 줄 거야. 끝났어? 이러면 뒤진다니까. 야외치침하게 된다니까 나머지 애들. 이렇게 돼 얘들아. 너희가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그 두세 개를 잊어. 그냥 강제 야외치침 시키시고 가는 건데, 객관식이라면 회색의 방법이 있지. 분명히 선택지 없을 확률이 높아. 근데 주관식이라면 너희 바로 이 상태에서 답 쓰고 선생님 저 실수로 4점이 까였어요. 이지를 한다고. 됐니? 그러면 내가 A, B, C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게 된다면 나머지 몇 개의 객실에 대해서 나머지 5개의 객실에 대해서 2명을 재우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몇을 주시면 돼요? 4라는 값을 주시면 문제가 끝나게 될 거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되니? 제발 부탁이야. 도형적으로 관점이 추론이 된다면 너희는 머릿속에서 대칭성을 생각해 내셔야 돼. 1학년 포인트야. 알겠지? 넘어가도록 할게. 마차가 있어요. 이게 나한테 배웠던 아이들은 이상하게 경우의 수에서 도형을 보면 웃기 시작을 해요. 내가 맨날 여기다 스토리 부여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N 손들어봐. N. 난 N이다. MBTI N이다. S다. 뭐예요? 근데 왜 안 들어요? 아니야 죄송한 것까지는 아니고. 다시 한번 봐. N 손들어봐. 무슨 상상을 하고 살아 혹시? 궁금하긴 해. 무슨 상상해? 너희가 그 만약의 중인가? 만약에 나 이거 존나 힘들어요. 주위에 만약의 중 하나 있잖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뭐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이제 만약에는 아닌데 선생님 예전에 만나셨던 분 중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 뭐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뭐 남편이 무언가 막 바람을 폈어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라고 나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존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이럴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거든. 그때 뭐라고 답변이 왔는 줄 알아? 왜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 씨발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었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야.
너는 공감을 못해. 나 F 86%예요. 나 공감을 못하지 않고 공감이 되는 인간이어서 누구 울면 같이 울어요. 울지 마세요. 저도 울어요. 이렇게 돼서. 근데 진짜 그런 대화들이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인간이 있으면 얘들아 빨리 도망치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알겠지? 나는 도망쳤어요. 자, 이게 첫 번째로 말에 탈 수 없어요. 알겠니? 내가 A, B, C, D, E, F, G라는 인간들이 타는데 그래서 7좌석을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는 말에 타는 게 좋아요.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마부한테서 마차를 뺏으면 안 돼요. 마부는 앉아 있어요. 알겠지? 마부 없애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보자라는 거야. 그 우리가 앞뒤를 이웃한 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옆에서만 이웃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해 보자. A랑 B랑 이웃해야 된대. 그럼 이럴 때는 내가 도형에서 예상보다 이웃한다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게 괜찮거든. 개수 세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근데 A, B가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야. 이게 누구에 대한 배열이야? A와 B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내가 다음과 같이 A와 B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A, B를 자리를 줘.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나 C랑 D가 어떻게 되고 싶어? 이웃하지 않고 싶어. 그럼 얘들아 이웃하지 않는다는 전체에서 누굴 빼는 거라고 인지해도 괜찮아? 이웃한다를 뺀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자 이제 C가 와요. 자리가 몇 개 남아있지? 5개가 남아있어. 그 다음 D가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개가 남아있겠지만 거기서 남아있는 자리 중에 C, D가 이웃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하나, 둘. 근데 C, D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를 뭐 해주시면 돼? 빼주시면 돼. 되니? 이렇게 하고 문제가 끝나면 얘들아 EFG는 옆에서 존나 뛰어오고 있냐? 야 놓고 가지 마! 이러면서 얘네들도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어? 넷이 타고 나서 막 야 너희는 무거우니까 말 힘들다. 야, 근데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냐? 말 2마리에 인간 8명 타고 마차까지 끌어라 그러면 야 내가 말이었으면 주인 물었어요. 바로 이제 물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내가 그래서 CD를 뭐 이렇게 배치를 해. 그러면 제발 EFG 좀 안 치자. EFG 안 치는 게 몇 팩토리얼 된다라는 거야? 3팩토리얼이 다음과 같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시면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웃더라고요. 말이다 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상상하지 말고 가도록 합시다. 이건 이건요 페류나 케이스인데요. 네 조이갱한테 했었던 문제이고요. 이게 뭐냐면 애새끼가 문제다라는 문제 패턴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여기 앞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게 할 거야. 뒤에는 아이와 엄마 아빠가 앉을 건데 애새끼가 앞좌석을 발로 존나 차는 거야. 근데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혀봐. 그럼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차는 게 돼. 그러니까 아이 앞에는 누구도 앉히면 안 돼. 근데 뭐야? 엄마 아빠 둘이서 가위가위보를 하는 거야.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해서 지잖아? 그럼 애 옆에 앉아야 되는 거야. 한 명은 애를 케어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우리 누나랑 매형 상황이에요. 둘이 가위가위보해서 목욕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 그래놓고 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애가 울거든. 근데 그런 시스템 없나? 아기를 낳아. 그리고 나서 돈을 주고 맡겨. 그냥 4년 정도 뒤에 돌려주는 거야. 뭔가 잘 크게 해서 뭐 이렇게 다치지 않게 4년 동안 이제 해서 보증금을 걸고 이제 잘 키워줬으면 그걸 주고 잘 안 키워줬으면 그걸 내가 다시 가지고 이것도 이상한데요. 내가 조카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 조카네 막 이러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존나 돼지예요. 쌤 이번에 조카를 처음 봤거든. 쌤이 얘기하지 않았나? 일요일 수업 때 쌤 조카 보러 간다고 어머니 생신이어서 조카를 보러 갔는데 야 너희 그거 알아? 미쉐린 타이어? 애새끼
팔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 존나 신기해. 존나 돼지야. 그래서 내가 걔 이렇게 잡으면서 돼지라고 했거든. 근데 누나가 왜 애한테 그러냐고 뭐라 했어. 근데 진짜 개돼지야. 아 이게 진짜 존나 웃겼는데. 야 태어날 때 3kg였는데 100일 전에가 9kg야. 야 이 정도 속도면 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한 160kg 들어가요. 어? 진짜 개돼지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처먹인 거야? 막 이랬었거든. 아 왜냐면 애기를 이렇게 들고 둥둥둥둥 하고 싶은데 존나 무거워. 팔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얘가 발림이 존나 세요.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발로 밀어내요. 그래서 막 애기가 너무 우는 거야. 근데 내가 봤던 영상 중에 애기를 막 이렇게 해주면 안 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줘도 울거든. 근데 내가 봤던 영상에 애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애기가 안 운대.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해봤거든. 고개 잡고 이렇게 흔들어봤거든. 그래서 누나가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이러면 안 울어. 안 울어. 존나 신기해. 그래서 누나가 오 익숙하지 않은 흔들림이라 그런가? 막 이러는 거야. 원래 막 아유 울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잡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애가 막 오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개웃겨요. 근데 이제 이 새끼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 밥만 먹으면 울어. 근데 돼지가 된 이유가 있더만. 젖병을 딱 입에 물린 순간 안 울어. 근데 진짜 존나 빨리 먹어.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엿보다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표현하기에 어릴 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유가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대. 아기 때. 천상의 아기였대. 밤 9시 반이 딱 되면 잔대. 그리고 아침 7시에 딱 일어난대. 중간에 안 깬대. 울지 않고. 그래서 밥을 먹여도 밥 잘 먹고 그래서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대. 근데 우리 누나는 두 가지를 안 했는데 잠을 자지 않고 밥을 안 먹었어. 근데 그게 그 나이 때 그 애새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개거든. 밥을 먹는 거와 잠을 자는 거. 근데 그 두 개를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누나는 7시에 잤대요. 아침. 7시에 자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오후 한 4시쯤에 갑자기 잔대. 그다가 9시에 일어나서 이러면서 걸어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누나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 나중에 네 꼭 닮은 애 하나 낳아서 키워보라고. 걸린 거 뭐. 걸렸음. 그래서 내가 막 존나 웃었거든. 그날 가가지고 야, 네 엿보다 네 엿보고 그래서 엄마가 내가 차마 그 말 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래도 얘는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 모유수유랑 분유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둘 다 했대. 그래서 애가 두 배가 됐어요. 야, 걔 1등급이야. 상위 98%임. 8.3인가? 얘 위로 1.7%밖에 없어. 그냥 돼지가 아니라 초슈퍼 돼지 새끼인 거야. 야야야, 얘 따지고 보면 연봉 3억임. 수입으로 따지면. 그냥 연봉 3억의 돼지인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예, 봅시다.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 내가 다와 같이 5개 자리가 있어요. 5개 자리가 있고 뒤에도 5개 자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예, 그만 없어. 근데 문제 풀어야 돼. 누가 문제다? 애기가 문제인 거야. 그럼 나는 누구의 자리로 케이스를 분할을 해야 돼? 애새끼의 자리로 케이스 분할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 애기가 베이비가 들어온 거랑 여기에 베이비가 들어온 거랑 사실 모형이 어때? 같아. 대칭성일 거라는 거야. 여기에 베이비가 들어온 거랑 여기에 베이비 들어온 게 어때? 대칭성일 거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나는 사실상 몇 개의 케이스로 분할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3개 케이스로만 1번, 2번, 3번으로만 계산하고 1번과 2번은 몇 배를 해주자? 2배를 해주자 라는 아이디어로 가자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베이비가 앉아요. 베이비가 앉으면 쓰면 안 돼. 애가 차.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할빠? 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배치해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모셔요. 네, 모실 건데요. 두 분이 이웃하셔요. 네, 이웃하셔야 돼요. 그러면 몇 개의 케이스가 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웃한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6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건 6가지예요. 좀 내 말이 짧아졌네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6가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가위바위보를 존나 열심히 해. 엄마가 질 때마다 계속 3세판 뭐 바뀌어. 묵찌빠였대. 왜? 얘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무조건 옆은 아빠예요. 선택권이 어디 있어요? 앉아. 응. 왜 앉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애가 존나 울고 아빠가 뭐 해. 그러면 아우 나와 이러고 이제 엄마 아빠 자리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 자리를 배열하는 거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잖아. 엄마 아빠 자리를 배치하는 거는 몇 가지가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손으로 세 나가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뭐냐면 하나, 둘, 셋. 여긴 무조건 써야 되니까. 세 가지라고 놓고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끝내라고. 되니? 그런데 여기 케이스도 있고 여기 케이스도 있으니까 곱하기 몇을 줘? 2라는 값을 다음과 주면 된다고. 알겠니? 다음으로 그렇다면 베이비가 두 번째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베이비가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못 앉으셔. 그럼 앞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4가지가 되겠죠. 자리를 바꾸실 수 있으니까. 뒤쪽에 이제 엄마랑 아빠의 자리를 배치하는 건 몇 가지가 될까? 사실 이게 세는 게 빠르잖아. 세는 게 빠른데 다른 방식은 진짜 없나? 그러니까 애들 어쨌든 4개 중에서 2자리를 결정하는 건 몇 가지야? 4C이니까 몇 가지야?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몇 가지야? 6가지거든. 근데 거기서 이 2자리를 제외한 데다 엄마 아빠를 가둬놓았다 생각하면 돼. 얼마나 행복하겠어. 몇 가지야? 엄마 아빠 넣는 거 1가지거든. 됐니? 그럼 6가지 중에 1가지를 빼면 엄마 아빠는 애기 옆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사건적으로 풀 수 있어. 여기서도 똑같았던 거긴 하거든 사실. 여기 안 앉힐 거야. 안 쓸게. 엄마 아빠 여기다 쑤셔 넣어. 3C야. 3가지. 6가지 3가지 빼자고. 알겠니?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방법으로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 세도 돼. 얼마 안 걸려. 우리는 속도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랑 이제 아빠랑 자리 앉는 게 다음과 같이 40가지. 근데 얘도 곱하기 몇이 필요해? 2가 필요한 상인 거지. 되니?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힘들지 않았으면 되는데, 사실은 같은 케이스였음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거 얘기죠. A가 다음 같이 나와요.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사실 무슨 케이스? 같은 케이스거든. 왜? 할머니 할아버지 앉을 수 있는 거 2가지, 자리 바꾼 것도 2가지야.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여기 안 앉는다라고 했을 때 배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가지지.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곱하기 몇으로 바꿔? 3으로 바꿔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되셨나? 그래서 실제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었다라는 포인트로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7번도 창문 만들기에 자리부터 먼저 만드세요. 5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 이거 뭐야? 야 봐봐.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줄 가로줄에 있고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 이게 얘들아 존나 간단한데 봐봐. 너희가 하나의 값을 정해. 몇 개가 지워져? 사삭 지워져. 몇 개 남아? 4개 남아. 얘 정해. 지워. 몇 개 남아? 4개 남아. 얘 정해. 지워. 몇 개 남아? 4개 남아. 어떠한 새끼를 집어도 다음번에 선택지는 몇 가지밖에 안 남아? 4개가지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가로줄과 서로 세로줄에 같이 있기 싫대잖아. 수도쿠야 수도쿠. 내가 누군가를 하나 찍으면 지워지고 지워져. 못 써. 4개가 남아 무조건. 그럼 애들 생각을 해봐. 내가 1을 뽑아. 다음 선택지가 몇 개야? 4개야. 그럼 1, 2, 3, 4, 5, 6, 7, 8, 9니까 각자 하나당 몇 개씩 있는 거야? 4개씩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36가지야. 근데 선택지에 있어? 없어. 그럼 2로 나눠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합당하게 나눠야 돼.
그러니까 내가 1을 뽑고 예를 들어서 1을 뽑고 5를 뽑는 거랑 5를 뽑고 1을 뽑는 게 어때? 사실은 같지.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1, 5든 5, 1이든 같은 거였던 거야. 그럼 같은 게 몇 개씩 나오겠니?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에서 나누기 몇을 해준다? 2를 해주면 문제가 가볍게 끝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같은 가로줄 세로줄에 있고 싶지 않으니 1을 뽑으면 여기를 못 써요. 그럼 내가 남아있는 선택지가 몇 개로 바뀌는 거야? 4개로 바뀌는 거잖아. 1도 4개, 2도 4개, 3도 4개, 4도 4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36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1을 뽑고 나서 5를 뽑는 거나 5를 뽑고 나서 1을 뽑는 게 사실 같은 거였던 거야. 근데 다 다른 걸로 된 상황이야. 알겠니? 그래서 나누기 몇이 필요하다?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사실상 문제가 끝나게 된다 라는 포인트입니다. 됐죠? 굉장히 간단해요. 넘어갈게요. 발렌타인 존나 많이 출제됐죠? 배명고, 분당 낙생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발렌타인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발렌타인데이 때 뭐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상업에 지배됐을까? 발렌타인데이가 우리나라에선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줘야 돼?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반대 아니에요? 너 받아본 적 없지? 줘본 적이 없는 거구나.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 아니야? 너 안 받아봤구나. 근데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씨발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진짜 일본이랑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뭐 그래서 그거 둘 다 못 받은 날은 쌤 때는 블랙데이 있었거든. 4월 14일 날 짜장면 먹는 날. 둘 다 못 받은 사람들이 길 모여서 일단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냥 서로 연인에게 주는 날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인에게 선물을 해주는 날이어서 사실 발렌타인이라는 말이 되게 이쁘죠. 그래서 외국에서 그 말 표현을 씁니다. Be my Valentine. 내 연인이 되어달라 이런 말 뜻인데 그냥 꽃과 초콜릿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곧 있으면 네. 작년에 한 친구가 이제 찾아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잘 만나냐 그랬더니 발렌타인데이 날 헤어졌어요. 라고 얘기해서 내가 발렌타인이 올 때마다 걔를 놀렸는데 걔가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못 놀려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려고요. 자, 이거 진짜 존나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 제발 부탁이야. 초콜릿이 3개로 바뀌던가 꽃이 하나 더 늘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잘 생각하면서 가자.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를 5명에게 남김없이 나눠 주려고 하는데 굳이 쪼갰단 말이야. 그치? 같은 종류 구분이 안 된다. 서로 다른 종류 구분된다. 그럼 저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자라는 거지. 근데 몇 명이 나눠줘? 5명에게 나눠줘. 이거 사실 너희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갈 때 항상 쓰는 방식인데 정역과 치역의 개수 차이가 하나가 난다라는 표현이야. 뭐냐면 내가 6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5명한테 줘야 돼. 그럼 한 새끼가 몇 개를 받을 수밖에 없어? 2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왜? 아무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냥 하나 다 줘놓고 나서 하나가 어떻게 돼? 남잖아. 그거 누구한테로 갈까? 5명 중에 한 명한테로 갈 거잖아. 그 한 명이 특별한 거야. 그 한 명이랑 사귈 거라고. 그 한 명을 우선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 그 한 명 결정하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야. 5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니까. 되니?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이 2개를 받았을 건데 이 2개가 어떤 2개일지 모른다라는 거야. 얘가 꽃을 2개를 받았을지 꽃과 초콜릿을 하나를 받았을지 아니면 초콜릿 2개를 받았을지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한테 배열해 주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 아니 우선 꽃 2개를 줄 거야. 꽃 2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꽃이니까 4개의 꽃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4개의 꽃 중에서 2개를 골라줘야 돼. 그래서 얘한테 줬어. 주고 나서 남은 걸 생각해 보니까 꽃이 몇 개고 2개고 초콜릿이 몇 개야? 2개가 남아있어.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꽃과 꽃을 서로 다르게 주는 건 다른 가지수인데 똑같은 초콜릿을 얘한테 줬다가 얘한테 줬다가 다시 바꿔. 달라졌나요? 나니모 나카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냐면 내가 4개를 배열할 건데 같은 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라는 표현인 거야. 이런 것이 너네 일렬로 서 있어.
하고 나서 내가 F1, F2, 초코 이렇게 나눠준다고. 이걸 순서 배열하겠다. 그럼 4팩토리얼 나누기 몇 팩토리얼 되는 거야?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가자고. 그러니까 얘는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하고 이제 우선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고. 근데 내가 꽃 하나, 초코 하나 이렇게 주면 꽃이 몇 개 있고 3개 있고 초콜릿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너희 초콜릿이랑 꽃 구분 못하니? 서로 다른 거라고 구분할 수 있잖아. 아 선생님 이거 꽃 모양 초콜릿이에요. 몰랐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꽃이랑 초콜릿이랑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냥 4명한테 다른 걸 배열한다. 얘는 그냥 4팩토리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꽃 하나를 결정해 줘야 되죠. 그 꽃 하나 결정하는 게 몇 가지야? 4가지가 될 거야. 4가지의 꽃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준다. 되니 다음으로 초콜릿 2개 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초코 줘. 그치? 그래서 얘는 한 가지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 서로 다른 꽃 4개이기 때문에 배치하는 게 4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작할 때 5라는 친구가 있었고 여기서 꽃 2개 주는 방법 그리고 4개 중에서 초콜릿 2개가 같다. 이거 하나랑 꽃 하나를 주는 방법과 4개를 배열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그냥 4개를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다 더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된다라는 건데 누가 봐도 그렇게까지 쉬운 아이디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 이해하면 문제를 쉬울 수 있지만 연산 자체는 꽤나 더티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변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알겠지? 잘 체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쉬었다 가죠.